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던 저의 기초 제품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피부가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얇은 편이에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왕추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고를 때 민감, 진정, 또 순하고 자극 없는 이런 제품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요걸로 1차 클렌징을 해요.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1차 클렌징을 하고 세수를 하는데 이 화장솜도 그냥 화장솜 쓰니까 막 보풀 일어나는 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엠보싱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이런 거 쓰면 보풀 안 일어나고 좀 자극이 덜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꼭 이렇게 엠보싱 있는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쓰고 그래서 이걸로 1차 클렌징을 닦아내고 평상시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비비 바르는 수준이라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잘 닦여요. 예전에는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못 느꼈었는데 클렌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클렌징 때 쓰는 제품들. 예전에는 바르는 거에만 좀 신경을 썼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클렌징이 중요해요. 이걸로 한 번만 그냥 닦아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비건 이펙트. 저번에 제가 여행 세면도구 파우치 때 이거 소분해서 갖고 다녀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댓글로 막 달아드렸었는데 비건 이펙트였습니다, 여러분. 요게 청보리 젤 클렌저인데 이것저것 진짜 다 써보다가 얘를 만났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하나도 자극이 없고 진짜 얘 쓰고 나서도 한 번도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순한 젤 클렌징 같은 거 저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젤인 거 치고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잘 씻기는 기분이에요. 근데 자극은 없고. 보이나? 이런 콧물 같은 제형이에요. 이걸로 그냥 씻어요. 꽤 거품이 잘 나요. 한 번 물 묻히면 거품이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 묻히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클렌징 끝! 이렇게 딱 2단계만으로 클렌징이 끝입니다, 저는. 뽀득뽀득해. 그리고 얘는 제가 보통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얘로 클렌징을 해요. 아까 청보리겔 얘는 매일 쓰는 제품이고 더마로지카 얘는 가루 타입이에요. 가루 타입인데 얘를 물을 살짝만 섞어서 이렇게 하면 가루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걔로 이렇게 문지르면 각질 제거, 그리고 느낌에 이렇게 조금 뭐가 난다 싶을 때 저는 뭔가 노폐물이 다 안 씻겨 나가서 모공을 막아서 이런 트러블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자가 진단에. 그래서 그럴 때 그게 한 3, 4일에 한 번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3, 4일에 한 번씩 요 가루 타입의 더마로지카 얘 클렌징으로 물 살짝 묻혀가지고 하면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지고 조금 올라왔던 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3, 4일에 한 번 주기로 요 가루 타입의 클렌징으로 한번 정말 딥클렌징 그렇게 한답니다. 일단 저는 세수를 다 하고 나면 화장솜에 원싱 이라고 요거 병풀 추출물로 만든 그냥 병풀 추출물이에요. 원래 화장품에 막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심플해요.
병풀 추출물만 들어갔어요. 여기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에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을 주어 촉촉한 피부로 알려주는 병풀 추출물. 토너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토너 대신 얘로 쓰고요. 피부가 바람을 많이 맞았거나 아니면 해를 많이 받아서 붉어졌을 때 얘를 그 화장솜에 푹 적셔서 요렇게 해놓고 한 3분 정도만 있어도 금방 가라앉아요. 붉은기가. 뽀드락지가 짜고 나서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 위에다가 얹어놔도 좋고, 이 병풀 이게 호랑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다치거나 상처 나거나 그러면 병풀이라는 이 잎에 자기들이 막 뒹군대요. 그렇게 뭔가 이 상처 난 거나 이런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병풀이라고 합니다. 네. 토너, 자극되는 그런 토너 대신에 저는 병풀 추출물을 대신 쓰고 있는데 너무 진짜 이건 완전 왕추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요. 이거 역시 이제 카밍 앰플. 닥터 에이지라는 브랜드 건데, 닥터 에이지 시카 히알루로닉 카밍 앰플이라는 에센스입니다. 저는 에센스가 너무 묽어도 싫거든요. 근데 얘는 적당해요, 제형이. 약간 콧물 같은데요? 약간 콧물 같으면서 딱 에센스로 적당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화장품을 바를 때 급하다고 이거 바르고 바로 다음 거 바르고 바로 다음 거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별로 없대요. 텀을 둔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발라요. 그래야 그 제품의 효과, 성능이 더 잘 얼굴이 흡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바릅니다. 일단 에센스 바르고 이제 요 에스트라 제품들인데, 요 에스트라 제품 중에서도 요거는 그냥 수분 크림이고, 얘는 리페어,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이라고 재생 크림이에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냥 급할 땐 아까 에센스 바르고 얘만 바르기도 하는데, 이 재생 크림을 좀 짜가지고 좀 얇게 한번 이런데 펴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발라요. 어떤 느낌이랄까? 얘로 재생을 시킨 다음에 얘로 막아버리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보통은 바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수분크림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르면 영양 과다로 오히려 또 트러블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넣다 보면은 오히려 밖으로 토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적당히 바르고, 지금 제가 바른 게 제가 제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바르는 제품 순서고, 사실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갈색병을 써요. 이거 엄청 유명한 거, 에스티로더 갈색병. 이틀에 한 번 밤에만 바르고 자는데, 그런데 이게 주변에 이제 피부 관련된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나이대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있고, 사람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받아들이는 그 수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O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고영양 제품들은 막 10, 20 막 이렇게 되는 걸 제가 바르면 얘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오히려 피부가 막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저는 확 귀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비싼 브랜드들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냥 그 병원에서 파는 거, 이런 거가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근데 저처럼 민감하고 좀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이런 라인들이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뭔가 소개해주는 것도 사실 그냥 저한테 좋다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자기 피부 타입을 잘 아셔야 되고, 또 나이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내 나이대 맞는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찍으려고 이제 다 기초 제품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해놓고 써요.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화장품 냉장고입니다. 마스크팩을 넣어놓고 쓰고,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한 제품들 넣고 쓰고 있어요. 마스크팩 추천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트팩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파란색일 때 쓰는데, 이 시트팩이 저는 좋더라고요. 얘는 제가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좀 야외 활동 많이 했을 때 그런 날 좀 자주 하는 시트팩이고, 이게 왜 좋냐면 묽지 않고 좀 많이 끈적끈적해서 수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를 좀 좋아하고, 지금은 다 써서 없는데 SK2 팩 있잖아요. 그 엄청 유명한, 아까 보여드린 요 팩이랑 두 가지를 쓰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팩은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거, 특히 여름에는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쓰는, 야외 활동 많이 한 날엔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자주 사용하는 거고, SK2 팩은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10일에 한 번 정도 SK2 그 팩을 해요. 걔는 수분보다는 좀 뭔가 영양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한 1, 2주에 한 번 그 SK2 팩으로 영양을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민감, 진정 뭐 요런 라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끔 영양 충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좀 요즘에 많이 피부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노하우를 저처럼 많이 민감한 분들이나 예민한 분들이 좀 공유하셔서 빨리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가 너무 지저분하네. 뭔가의 효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의 기초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말해야 될 걸 또 못 말하고 깜빡하고 또 말 안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